안녕하세요. 보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리아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회색빛 거리에 한산하지만 여느 때와 같은 일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쾅 하고 엄청난 폭발음이 들려옵니다. 노래를 흥얼거리던 어린아이의 귀여운 목소리도 이내 끊기고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날카로운 자동차 경적, 사람들의 비명이 한데 엉키기 시작합니다. 평화롭던 시내는 곧 아비규환으로 바뀌고 맙니다. 사람들이 방향도 잡지 못한 채 여기저기로 피하고 뛰어다닙니다. 희뿌연 연기 속으로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말 그대로 아수라장입니다. 이내 생생한 현장음 속으로 담담하게 영상 해설이 들려옵니다. 전쟁으로 시리아인 3분의 1이 집을 떠나 떠돌고 있으며 특히 아이들이 공격 목표가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쟁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지난 2014년 시리아 북부 최대 도시죠. 알레포 지역에서 그 로켓포 공격을 받은 그 순간의 현장을 재현한 겁니다. 프로젝트 시리아라는 어떤 가상현실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상 일부인데요. 그 시리아 그 상황에 놓인 것처럼 생생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이 VR 영상은 시리아 내전의 어떤 참상을 세계에 알리고 전쟁 종식을 위해서 전 세계인의 관심과 적극적 개입을 촉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서는 유엔 본부 청사 앞에서 각국의 대표들에게 이렇게 가상현실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요. 시리아 상황을 직접 보고 느끼게 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VR 기기를 통해서요. 이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보고서나 짤막한 뉴스 화면을 통해서 이 시리아 사태를 보고 이해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현실과 다를 바가 없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기술의 발달은 언론 보도의 한계를 어떤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VR 저널리즘도 이렇게 동시에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시도는 그 먼 곳에 있는 시청자가 가상현실을 이렇게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뉴스 제작자나 편집자의 주관을 완전히 배제하고요.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한 몰입도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상현실 기술이 시리아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고통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최근 가상현실이라는 말을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VR 기기라는 이런 기기도 일반 가정에까지 보급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현실 세계의 정보를 가상의 경험으로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제 가상현실을 넘어서 증강현실, 또 증강현실을 넘어서 혼합현실의 세계로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상현실 기술이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갑자기 이렇게 등장한 건 아니죠. 이미 1957년부터 모턴 하일리그라는 사람에 의해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센소라마 시뮬레이터라는 기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기가 그 당시에는 경험극장 이렇게도 불렸다 그러죠. 3차원 입체 영상은 물론이었고요. 당시로서는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테레오 시스템, 심지어 진동까지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의 기술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이런 VR 기술에 대한 연구는 계속 이어졌죠. 그래서 그 미 항공우주국 그 나사에서는 우주인 훈련 목적으로 바이브드가 이렇게 제작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이미 프로그래밍이 된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 이용자는 이게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상황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죠. 물론 마이크나 헤드셋, 장갑을 낀 상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가상현실에 가장 가깝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현실 기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컴퓨터상의 어떤 디지털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축된 가상 공간 속에서 인간의 오감을 활용해서 어떤 상호작용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적인 컨텐츠를 운영하는 기술입니다. 이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증강현실과는 달라서요. 배경이나 환경 등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이미지가 가상현실입니다. 가상현실은 이렇게 인간의 오감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마치 영상 속에 직접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 현장감, 어떤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감 나는 매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최근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더욱더 현실과 더 똑같이 또 심지어는 현실보다 더 실감나게 가상의 세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과거에 머릿속에서 이게 상상만 하던 그런 경험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기술들이 실현 가능한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사물을 뭔가를 볼 때 우리의 눈이 사물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눈으로만 사물을 보는 건 아니죠. 사실 눈과 두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사물을 지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건물을 본다고 한번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식 속에서 건물은 높이와 넓이, 깊이라는 3차원, 즉 다시 말해서 입체적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망막이 인지하는 것은 높이와 넓이의 2차원까지만 포착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면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깊이를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입체적 인식이 가능한 걸까요? 그건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경험하거나 학습했던 정보를 통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딱 보는 순간 건물이 2차원으로 눈에 비치고 우리의 두뇌에서는 이것을 3차원으로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 세계를 보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가상현실 기술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입체감을 정교하게 설계된 어떤 세계 대비를 통해서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공간을 왜곡하거나 인간의 착시 현상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완전한 인간의 인식 능력, 그러한 것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눈을 통해서 외계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는 그런 소박한 믿음이 그런 걸 날카롭게 그 허점을 파고드는 거죠. 달리 표현하자면 가상현실 기술이라는 것은 화면하고 실체 사이의 어떤 경계선을 이렇게 모호하게 만들고 또는 이를 극대화시키는 기술입니다.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경험을 그래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셜 맥루한이라는 사람은 오래전에 그 명저죠. 미디어의 이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디어는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며 미디어는 결국 인간의 확장이다. 다시 말해서 가상현실이라는 미디어, 즉 매체를 통해서 인간의 자아를 확장해 나갈 수 있고 그 미디어라는 게 바로 인간의 확장된 몸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자아의 실제성을 부정하고 변화와 관계성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불교적 관점,
이렇게 보자면 이 기술은 마치 환상 속에 환상을 더해가고 미망 속에 미망을 더해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만약 쇼핑하면서 매장 직원한테 이 매장에 있는 옷 다 한번 입어볼래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점원은 어색한 미소를 보이며 당황스러워 하겠죠. 아니면 당장 매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방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렇게 증강현실, AR이라고도 하죠. 이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서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직접 입어보지 않더라도 이 기술이 적용된 이렇게 거울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옷을 직접 입은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춥니다. 일명 증강현실 피팅 거울입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만으로 그것만으로는 실물과 다름이 없습니다. 일일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불편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직접 거울 표면을 만질 필요도 없습니다. 거울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그 앞에서 사용자가 움직일 때마다 스스로 인식하고 반응해 줍니다. 사용자가 만약 옷이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벼운 손짓 한 번으로 다른 옷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울 한편으로는 선택한 옷에 대한 가격이나 제조사, 디자이너 이름들이 쭉 나오죠. 정보가 제공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이런 증강현실 기술은요, 쇼핑이나 게임, 교육, 군사, 의료, 수많은 분야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 생활 곳곳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우리의 현실과 이 데이터의 중첩입니다. 딥러닝 기술과 빅데이터, 그리고 5G, 초고속 인터넷 기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융합하고 있죠. 인간이 종전에는 파악하지 못했던 현실 세계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전송받으면서 현실을 뛰어넘고 한계를 초월하려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간이 되는 빅데이터를 현실 공간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거나 아예 현실 공간에서 데이터 세계 속으로 뛰어들게 하는 그 길목, 바로 거기에 이 증강현실 기술이 있습니다. 이 증강현실 기술은 인간이 어떤 데이터 세계하고 연결되는 바로 이 요즘 4차 산업혁명 초연결 시대라고 하죠. 바로 그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에는 이 증강현실보다 진화한 혼합현실도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혼합현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상현실, 증강현실보다도 한 단계 더 진화한 기술이라고 평가받습니다. 혼합현실 기술은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현실의 경험을 단순히 보완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현실 세계에서 아예 가상의 대산물을 이렇게 구현해 주는 기술입니다. 우리의 이렇게 현실 자체가 모니터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의과대학 해부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슬라이드처럼 투시형 기기, HMD라는 이 투시형 기기를 쓰고요. 실물과 똑같이 생긴 인체를 혼합현실 기술로 구현해서 실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인공적으로 구현된 인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장기들의 위치를 이렇게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메스를 대고 수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장기가 또 실물처럼 반응을 하는 기술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상호작용성이 핵심 기술입니다. 이렇게 혼합현실 기술은 실제 현실을 배경으로 이렇게 가상 그래픽을 입혀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 또는 완전히 새로운 대상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주 고도의 종합적인 기술 결합이 요구되는데요.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을 이렇게 섞어서 현실의 사물과 가상 공간의 사물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이렇게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상현실의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몰입도, 또 그리고 증강현실의 어떤 장점이라고 하는 현실감, 이런 거를 결합한 기술입니다. 문제는 현실과 가상세계를 얼마나 매끄럽게 연결하는 그 수준이 몰입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한번 영화 한 편 소개해 볼까 합니다. 포스터에 제목이 나와 있죠.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입니다.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주인공인 사진작가 월터죠. 이 사람은 유명한 종이 잡지 라이프지에서 필름을 편집하고 있는 일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이 잡지 회사였던 라이프지가 이제 세상이 변하면서 인터넷 시대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회사로 회사 자체가 전환을 시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페이퍼를 담당했던 월터는 해고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폐간을 앞두고 마지막 호 표지 사진에 어떤 그 실릴 원본 필름을 또 주인공 월터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월터는 마지막 호의 표지 사진에 실기 위한 그 사진을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원본 필름 그 사진 작가를 직접 찾아 나서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사진 작가가 지구상에 있는 오지만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요. 뭐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뭐 비행하고 있는 뭐 헬기에서 뛰어내린다든가 아이슬란드에 가서 뭐 폭발하기 직전에 뭐 화산으로 돌진하는 그런 것들, 뭐 상상을 뛰어넘는 모험을 하게 됩니다. 주인공 월터는 결국 이런 우여곡절 끝에 히말라야에 가서야 그 전설적인 사진작가 션 오코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의 상상과 공상 속에서만 머물러 갖고 그냥 살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용기를 내서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어떤 그 마음의 변화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주인공 월터처럼 매일 순간순간을 가상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상상과 공상이 만들어낸 허구의 공간 속에서 말입니다. 때로는 가상현실로, 때로는 증강현실로, 아니면 혼합현실로 몰입도와 상호작용을 달리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진짜 현실 세계를 허구의 세계로 만들어버릴 건지 아니면 허구의 세계를 진짜 현실 세계로 만들어낼 것인지는 각자의 상상에 달려 있겠죠. 삼라만상이 서로 관계하면서 경계가 없고 뒤섞여서 하나로 융합되어 있어서 구별할 수 없는 모양, 이런 모양을 화엄 5교장에서는 중중무진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서로 상즉하고 상입하면서 두 세계가 하나인 동시에 별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중국의 현수 법장 스님은 화엄 법계의 이치를 설법해 줄 것을 이렇게 칙천무가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장 스님이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법을 전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혼합 현실을 보여준 건데요. 법장 스님은 그 사방의 벽, 천장, 바닥 모두 거대한 거울로 된 방으로 칙천무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방 가운데에 불상과 촛불을 하나 두고요. 벽과 천장, 바닥에 거울에 그 상이 중첩해서 비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마음속 상상들이라는 게 법장 스님의 유리방 그 속의 촛불과 같습니다. 마음에 비친 수많은 촛불은 또 다른 촛불을 무수히 비춥니다. 서로가 겹쳐지면서 서로를 비추고요. 각각의 촛불은 저마다 독립적인 개체로서 존재하고 또는 서로를 또 내포하기도 하고요. 하나의 촛불과 전체 촛불이 통일되면서 이어집니다. 또 서로 의지하면서 연결되어 있으면서 융합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실상과 허상의 경계는 이미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다만 원래 촛불이 됐든 거울 속에 비친 촛불이 됐든 겹겹으로 포개진 듯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연기할 뿐입니다. 중중무진이죠.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스며들고 물들이고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로 된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침내 주인공이었던 월터는 사진작가 션 오코넬을 만났지만요. 션 오코넬은 월터의 딱한 사정을 아는 채 모르는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작업에만 집중하지요. 사진작가 션은
그 히말라야에서 희귀종이 눈포범 사진을 그렇게 자기 카메라 렌즈에 담기 위해서 바위 틈에서 며칠을 잠복하는 중입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경이로운 자태를 한 그 눈포범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숨을 죽이고 멍하니 표범을 바라보던 사진작가 션이요, 주인공 월터에게 말합니다. 가끔 안 찍을 때도 있어. 이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아. 그저 그 순간 속에 머물 뿐이야. 바로 지금 여기에 말이야.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응당 이처럼 관할지니라. 금강경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내용이라서 항상 암송하면서 다닙니다. 금강경에서 설해지는 것처럼 존재와 현상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갈 필요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감각기관을 절제하면서 감각의 확산을 제어하기도 벅찬데 다양한 감각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극받는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되어도 좋은 걸까요? 가상현실 세계가 자칫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고 어떤 자신만의 자폐적 공간으로 퇴보하거나 축소된 자아가 될 우려도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쓸모없는 것인가 하면 또 그것 또한 아닙니다. 또한 피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기꺼이 그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뛰어드는 거죠. 그 뛰어들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로 대승의 보살이 그렇죠. 소극적으로 감각기관을 닫아걸고 자신의 번뇌를 제거하는 것에 침잠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세계 속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것이 환상임을 그리고 허망한 줄 알면서도 보살은 기꺼이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느낄 것입니다. 그 속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음에 집착함이 없이 머물지 않는 지혜로 여한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이 바로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내서 행하는 미묘한 행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현실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는 많은 상을, 모습을 경험하지만 그 상에 머물지 않고 여한 자비를 행하는 일 말입니다. 가상현실 기술의 어떤 적극적 활용은 어떤 시간과 공간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서고요.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고통에 귀 기울이려는 어떤 보살심의 확장, 훌륭한 방편 바람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잘못 활용하면 욕망의 증장에 지나지 않겠죠. 여러분들도 이 가상현실을 통해 여한 삼매에 머무는 보살처럼 자유자재로 여한자비를 실천하는 불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입니다.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